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 주가지수가 정말 힘이 없게 느껴지지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주가지수 흐름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지수, 지수 관련 대형주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장 기저에서 바뀌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동학개미 운동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개별 잡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셨던 옛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투자 혹은 지수 관련 ETF에 투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투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주변 지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가 지수 관련한 ETF나 뭐 대형주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러한 종목들에 많이 집중됐고 시가총액 대형주에 많이 몰렸었죠. 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바뀐 투자 문화를 보게 되면은 대형주에 투자해야 되고 지수 관련한 뭐 인덱스 펀드나 ETF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 투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정관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투자론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투자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가지수를 초과해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에 투자해라, 인덱스에 투자하라,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대형주 중심의 지수 관련 ETF나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 문화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선배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잡주에 투자해서 큰 낭패를 봤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단계 진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인 대형주와 지수로의 쏠림으로 인해서 좀 왜곡된 부분도 분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2010년대, 지난 2010년대 10년 동안 차별화 장세가 좀 심했었고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자금 그리고 간접 투자 자금 모두 시장에서 이탈을 했죠. 개인의 유동성, 예탁금도 줄어드는 모습, 개인의 매도세 계속 쏟아지고 여기에 간접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 계속 쏟아지면서 자, 시장의 핵심 종목에는 유동성이 그래도 미치긴 하는데 주변 종목은 그야말로 가뭄을 겪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 악재가 터지면 소형주들이 퍽퍽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반대로 가운데 물길이 흐르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2016년이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운용 방식이 그 이전엔 종목을 넓게 사는 방식에서 패시브 전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패시브 전략으로 바꾸면서 벤치마크 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금들 중에 상당수가 대형주 중심의 지수 관련 종목으로만 집중이 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사면 결국 외국인들은 또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면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형주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극단적인 케이스가 2017년 케이스예요. 자, 2017년에 자, 소형주는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그때 당시 대형주 지수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때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자, 과거 2017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 후에 시장 흐름 속에서 시장이 조금 밀리면 소형주들이 퍽퍽 꺼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소형주들이 극단적인 저평가에 들어간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지난 코로나 쇼크가 가장 그 피크였습니다. 그 후에 동학개미운동 속에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가물었던 강의 외곽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장세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 현상을 제가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이 올해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자, 1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11월부터 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가 상승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데, 특히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투자 성향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 결과 대형주로 자금이 쏠렸고, 그 자금은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이 됐죠. 자, 그 피크가 1월 10일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소형업종 지수는 15% 상승하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이에 반해서 대형업종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된 대형업종 지수는 그저 4.6% 상승하는 수준의 아쉬운 지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수는 어쨌거나 상승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소형주들이 마치 한풀이를 하듯이 상승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요 위치가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자,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13거래일 연속.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와, 엄청납니다.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따지게 되면은 단 하루를 빼고 연속 양봉의 연속 상승을 보인 것이 소형업종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흐름은 한풀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지금 소형주를 떠받치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자료는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시가총액 대비 고객예탁금 비율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은 2000년 초반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연기금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죠. 연기금만 매도하는 게 아니죠. 기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 쪽으로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짱돌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 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순환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다른 종목이 상승하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종목이 상승하는 이러한 순환이 계속 종목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소형업종 지수가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는 지금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모멘텀이 소형주에 있으니 소형주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다만 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그 투자
스킬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세 가지 유의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소형주의 특징은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가볍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높은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자, 단일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단일 사업이 갑자기 뭐 돌발 이슈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회사가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요,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요, 주가 지수하고 좀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굳이 주가 지수하고 비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펀드 매니저는 기준 지수, 뭐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이런 지수하고 비교해서 본인의 성과가 뭐 이렇게 판가름 나지만 우리는 우리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내 투자고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주가 지수 요만큼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스몰캡의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지수랑 다 일일이 비교하면 올라갈 때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려갈 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이러한 점, 그리고 분산 투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주시면서 소형주에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자, 금요일이 찾아왔으니 뭐 시장도 끝나고 주식시장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말에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괜찮으시다면 저희 책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